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매월 주말 방송에는요, 저희 VIP 클럽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HCIM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 달아주신 힘찬님, 바라보기님, 물허러더씨님, 셰퍼드정님, 서정현님, C뉴요크님, 민정팡님, MK양님, 상승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트라운 TV VIP 멤버십은요, 하락장 집중 멘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재테크 및 주식 초보자 최저 수업료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매 유튜브 영상마다요,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셔서 멤버십 후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주제는요, 테슬라 주가 정말 버블일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가 앞으로 엄청난 현금 흐름을 만들 예정인데요. 다 어디다 쓸까요? 그리고 트위터 인수를 뭐 잠깐 보류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로 한 주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급락, 폭락 장소에서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반해 오늘 그래도 미국 증시는 큰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요 3.82% 상승해서 11,805로 마감을 했고 다시 한번 S&P 500도 4,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에 따라서 애플, MS,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들 주가가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3개월 미국 금리는 2.928%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는 110불까지 또 올랐네요. 자, 최근 한 달간의 고점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지만요. 전문가들은 또 이게 추세적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도 뭐 30% 가까이 뭐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은 경기 침체가 없을 때 약세장은 23에서 25% 하락하고 바닥을 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증시가 한 차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맵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다 밝은 초록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간 하락이 심했던 뭐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도 각 뭐 5%, 9%대까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었고 뭐 헬스케어 주식들을 제외하고는 다 상승하는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게 뭐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또 엔비디아, 빅테크 기업들의 한 주간의 하락이 심했어요. 지금 보시는 등락률은 이번 한 주간의 낙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이런 대형 지수들을 한 번에 크게 하락시키려면 역시 이런 대장주들을 많이 하락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적인 좀 매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를 하락시키면 지수가 쭉쭉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수 하락과 함께 이런 대형주들의 하락이 컸다. 좀 의도적인 하락도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요. 뭐 미국 증시, 중국 증시, 그리고 유럽 주식 이렇게 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나스닥이 지난 한 주간 2.8% 빠지는 동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2.05% 상승을 했고요. 상해랑 심천도 많이 올랐어요. 상해도 2.76%, 심천도 3.8%. 자, 오르면서 미국 증시, 자, 이 차트는 모두 주봉 차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래도 긴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보여주면서 2.8% 하락으로 마감할 때 오히려 상해랑 심천은 좀 장대 양봉을 달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뭐 상해랑 심천, 중국은 지금 코비드 상황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도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에너지 물가가 상당히 상승하면서 어려운 과정에도 이렇게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국 증시만 봤을 때 정말 증시가 안 좋고 코인 시장도 안 좋고 이렇게 다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다른 이런 글로벌 증시에서도 반등의 흐름은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 나스닥 주식을 팔고 상해나 유럽으로 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매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를 변경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죠. 자, 나스닥의 좋은 주식,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을 선택을 했다면 좋은 자산을 선택했다면 뭐 5년, 10년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한 주 정말 좀 나쁜 뜻으로요. 미국 주식에 미칠 만한
그런 시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런 게시판에는요. 자, 다 매도했다, 손절했다, 떠난다, 주식판 떠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데이브리 트위터 분께서도 What a week. 자, 엄청난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GIF, Thanks God It's Friday라는 거죠. 자, 이제 한숨 돌릴 그런 금요일이었다. 금요일장에 많이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큰 이슈는 자, 루나 상패.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이죠. 자, 뭐 여러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지금 상패가 되고 있고 99%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코인 시장이 하락, 그 비트코인도 뭐 25,000불까지도 갔다 왔죠. 보니까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과 나스닥이 많은 동조화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커플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나스닥도 많이 빠지는 한 주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이번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좀 반등을 하면서 좀 한숨 돌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시장에 곡소리가 나올 때 오히려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장을 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대중의 심리 흐름과 반대로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주식으로 정말 벌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고 싶다. 그러면은 찰나의 순간을 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찰나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왔다고 해요. 인생은 찰나같이 짧은 시간이다. 그렇다. 찰나는 아주 짧고 빠른 시간을 비유할 때 종종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인생을 뭐 한 40살 넘게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죠. 인생 정말 10년도 정말 짧습니다. 자, 어저께 30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40대, 50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IMF라든지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 찰나의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죠? 상당히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다 짧게 견뎌내고 잘 버텼으면 지금 어떤 뭐 자산 현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좋은 자산 현황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닙니다. 그렇게 정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년 전 일이 마치 어제 일 같아요. 정말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좋은 자산을 최대한 많이 샀다면, 그리고 지금 순간에 모든 자산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 보유자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고 빨리 또 지나갑니다. 자, 이미 많은 자산을 채우셨다면 뭐 주가라든지 차트, 실시간 현황 같은 거 그만 보시고요. 차라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 찰나 같은 인생,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기 인생을 즐겁게 즐기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테슬라의 지난 2014년부터 뭐 2021년까지의 차트를 보더라도요,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찰나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테슬라 주식도 2014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뭐 거의 근 6년 동안 주가의 상승이 없었다고 봅니다. 5년 10개월간 수익률이 제로였어요. 한 6불에서 뭐 75불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숫자가 장난 아니죠. 35, 75불. 지금 테슬라가 그래도 한 700불대인데 이때 이렇게 30불대, 75불대 샀으면 벌써 10배가 넘는 수익이죠. 자, 이렇게 35불 이렇게 하락 지점이 아주 자주 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왔어요. 자, 이럴 때 주식판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절하고 떠나게 되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다시 한번 이런 급상승 25배나 상승하는 이런 급상승 기회를 맛볼 수가 없다. 엄청난 수익률을 맛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셨다면 오히려 주식을 멀리 하시고요. 쳐다보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뭐 취미에 열중하신다든지 뭔가 다른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월가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린치가 뭐 13년 동안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는요, 매해 29.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3년간 펀드 그 자체가 660배나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펀드 초반에 가입하셨던 분은 660배나 13년 동안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건데, 그럼 완전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순간, 이런 찰나의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도를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과반에 속하면 절대 안 되시겠다. 찰나의 순간을 참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버블 아니냐라고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저의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올라와요. 테슬라 버블이다. 뭐 500불이야, 100불이야까지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버블의 역사를 보면 뭐 7, 80년대 금이 있겠고요. 80년대 일본의 급성장 시기에는 니케이 지수, 그러니까 일본이 뭐 경제를 리딩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 태국도 있었고요. 자, 테크 주식 IT 버블 순간이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7년, 8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US 하우징, 미국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증시에 또 급상승이 있다가 뭐 브릭스라고 유명했었죠. 근데 그 중국 증시도 거품이 많이 빠졌고요. 자, 이제 바이오 주식의 세계가 왔었고, 그 다음에 역시 비트코인과 자, 4차 산업 관련된 혁신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ARKK, 뭐 FANG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이제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버블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 버블의 역사를 봤을 때 충분히 또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테슬라의 성장성에 비해서 지금의 주가도 아직 싸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현재 PER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프리미엄 지수가요. 거의 코비드 상황이 절정에 달했을 때 뭐 2020년 뭐 3, 4월 그때가 되겠죠. 그때와 PER 지수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작년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00불 때 PER이 80에서 100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낮은 뭐 5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50% 박앤셀 기간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체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5%, 글로벌 침투율이 5에서 뭐 6% 정도 되니까요. 아직도 뭐 20배나 오를 룸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판매 및 침투율 예상률을 테슬라 에너지라는 트위터님께서 잘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현재 2022년 기준 침투율은 6%대입니다. 자, 2025년까지는 15%까지 올라가서 거의 지금보다 3배나 넘는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판매량도 2025년엔 지금의 3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00만 대가 훌쩍 뛰어넘는 판매량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유럽, 미국이 뭐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테슬라는 이 3대 시장에서 이미 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베를린 공장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상당히 잘 맞춰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카 메이커 빅6가 뭐 토요타, 폭스바겐, 르노, 닛산, 현대차, 스텔란티스, 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토요타가 1000만 대를 연간 판매하면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미 테슬라의 수익률은요 토요타를 넘어섰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이 토요타 대비해서 오히려 더 초과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은 9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토요타 대비해서. 한데 이미 영업이익은 토요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런 침투율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테슬라는 아직 버블이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분기별로 침투율을 보시면 이미 작년 4분기에는 11%까지 글로벌로 올라왔어요. 자, 중국이 가장 앞선 16.2%고, 자,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으니까 테슬라에는 이제 테슬라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에는 EV 침투율이 54% 이상이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연간 뭐 9천만 대, 뭐 1억 대의 신차가 판매된다고 하면 그 중에 절반 뭐 약 5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 아직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았다. 아직 버블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제가 해드렸죠. 2030년에 글로벌 EV 볼륨이 54%, EV 침투율이 60%네. 60% 정도 되면 5,400만 대 정도 테슬라가 점유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는데, 이 중에 테슬라 점유율이 20%니까 뭐 한 100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110불 EPS고요. 테슬라의 목표치는 2030년까지 2000만 대죠. 그러면은 200불까지도 EPS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0배, 자, 보수적인 PER을 적용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자동차 판매만으로 3,300불, 6,000불까지 이 사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도 상당히 싼 주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는 AI 자율주행 에너지 테슬라부 제외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계속해서 판매량을 늘려나가면요, 현금이 가득가득 쌓일 것입니다. 자,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테슬라는 2021년 마감 기준으로 자, 18.9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20조가 넘는 돈이겠는데 뭐 18조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요, 자, 논갭 넷인컴, 그러니까 순이익은 뭐 14조 정도 만들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자본 쪽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뭐 7조 원 정도 자본 쪽 투자, 뭐 공장을 증설하고 연구하는데 뭐 쓰겠죠. 7조 원. 그리고 other operating
비용이 뭐 1조 원이고, 뭐 감가상각은 이미 넷인컴에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자, 현금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프리 캐시 플로우가 올해만도 10조 원 이상이 발생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 넷 캐시가 12조 원이었다고 하면 12조 플러스 10조 하니까 22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가다 보면요, 테슬라가 2026년에 순이익을 77조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현금 흐름은 67조나 한 해 동안 만들어냅니다. 엄청나죠. 자, 67조까지 또 더하게 되면은 누적으로 2026년은 192조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이 넷 캐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1년 동안 만들어내는 현금이요, 2026년에는 99조 원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투자와 영업을 영위하다 보면은 2026년에는 192빌리언으로서 200조 원까지도 테슬라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난 현금을 가지게 될 건데요. 이거를 다 어디다 쓸까요? 자,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이것에 대한 힌트를 잘 알 수 있죠. 이미 뭐 파트 1은 뭐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파트 2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AI 로보택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죠. 로보택시는 2024년에 나온다고도 할 수 있고요. AI 자율주행 기술은 열심히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새로운 또 FSD 베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파트 3도 현재 진행 중이죠. 테슬라 봇이 예상이 되고 있죠. 테슬라는 이런 엄청난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3,304개에 달하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다수는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민트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트색이 에너지인데, 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지금 특허를 만들어내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현금 흐름, 뭐 200조 원까지 가까이 될 현금 흐름을 에너지 사업에 많이 투자를 일단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보급시키고 미국 전역에 철도가 낮으면서 교통량이 활발해졌어요. 근데 이 교통량이 활발해지면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기업들이 바로 에너지, 정유 주식이었죠. 엑슨모빌 같은 회사들이 급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와 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에너지에 지금과 같은 이 엄청난 현금 흐름을 또 투자할 수 있다면 테슬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회사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대량의 현금을 저는 여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큰 사업이 될 겁니다.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큰, 뭐 에너지의 3배, 뭐 많으면 10배까지 달하는 사업이 될 거예요. 자, AI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로봇은 뭐 이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 하지만 테슬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4차 산업혁명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뭐 이 정도 로봇만 있지. 자, 이 정도 로봇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의 로봇이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보급이 된다면, 자,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게 이제 자동화되고 AI가 직접 뭐 다 해주는 그런 세상이 이제 곧 올 거라는 겁니다. 자, 10년 후에 충분히 이런 세상도 또 올 수 있겠어요. 자, 찰나의 순간을 참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돼서 세상이 이렇게 발전될지 잘 몰랐었죠. 자, 찰나의 순간, 지금의 순간을 잘 참으셔가지고 10년 동안 부지런히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어제 나온 뉴스, 일론이 트위터 인수를 잠깐 보류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트위터에서요, 스팸과 사기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5% 정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데이터가 세부적이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든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데이터를 더 제시해 달라라고 얘기한 상황이고요. 이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했는데, 자, 여전히 인수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나오면서 트위터 주가가 프리마켓 때는요 25%까지나 하락했었어요. 엄청난 급락이 있었는데 장 막판에는 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위터 인수는 테슬라의 펀더멘트가 그렇게 크게 관련 없겠다.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과 같은 찰나의 순간을 잘 참으셔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큰 부를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